처음에 의상 디자인과 갔는데 저는 그냥 스케치해줘서 넘기면은 다 옷을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재봉을 시키고 막 염색을 시키고 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고생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의상 디자인을 접고 일본으로 메이크업 유학길에 오르게 돼요. 처음에 갔을 때 좀 오기가 생겼어요. 그때 유학을 갔었던 시절쯤에는 일본 노래를 듣는 거, 일본 문화를 접하는 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 폐쇄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일본에 대한 약간의 경쟁심이 과열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메이크업으로 얘네들을 꼭 이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원에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변의 일본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히 메이크업을 잘했거든요. 그 일본어 선생님이 제가 메이크업을 솔직히 너무 잘하니까 좀 떡떠름했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 하고 나서 나름대로 자만에 빠져서 아 별로 여기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네, 빨리 졸업하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조언이었냐면은 박상의 메이크업은 너무 꽉 차서 빈틈이 없어서 촌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 왜 90년대 시절에 우리 여배우들 보면 아시겠지만 갈매기 눈썹에 립 라인도 완벽하고 섀도우도 막 풍부하게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그런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부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생각했었던, 자만했었던 부분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조언으로 인해서 저는 자신감과 자만의 차이점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꽉 차게 하지 않아요. 이 피부 표현도요, 계산된 것처럼 뭐 여기에 좀 하이라이터도 넣고 여기에 블러셔도 해서 좀 얼굴도 좀 이렇게 줄여주고 눈 밑에도 밝게 하고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아는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신경 쓴 듯이 너무 계획한 듯이 메이크업이 돼 있으면은요 오히려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비워놔야 돼요. 그 본인의 매력을 살려줘야 돼요.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사람은 시대를 사실은 좀 잘 타고 태어나야 돼요. 제가 좀 빠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한몫했는데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의 어떤 패션의 붐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패션 잡지가 마구마구 생겨가지고 그 전에는 메이크업 하면은 미용실에서 웨딩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였는데 온갖 잡지들이 생겨나면서 화보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손예식 씨가 있었고 이런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5명도 채 안 됐는데 잡지는 한 15개 됐었어요. 15개의 잡지에서 화보를 한 달에 한 4번만 찍어도 몇 개예요. 근데 인원은 몇 명 안 되니까 막 하루에 4가지, 3가지 잡지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적절한 시기에 제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을 택할 때는 시대적인 어떤 느낌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영리하게 나가셔야죠. 손대식 씨가 이제 일본에서 막 도착한 저에게 기자를 한 명 소개시켜줬어요. 잡지의 기자인데 사실 패션 인더스트리 내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장벽을 가진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건 자기 PR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눈빛에서 우러나오잖아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인가, 나랑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에서, 그 사람의 어떤 복장에서 모든 게 일종의 신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나 내 건 줄 알고 다 먹었었던 그 기질을 이용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일을 했었던 거고요. 실력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나의 어필하는 능력, 자신감 있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뷰티 디자인과에서 한 7, 8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다들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너무나 조용하던 애가 SNS 보면은 너무 말도 잘하고 문장력도 뛰어나고 자기 표현에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질이 있어요. 책도 많이 읽고 음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문화를 많이 흡수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그걸 표현해내는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 가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자기 표현을 빨리 하셔야 돼요. 여기서 겸손은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헤어라든지 메이크업이나 하는 사람들은 얼만큼 빠른 시간 내에 나의 존재감을 알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신감이 얼마나 큰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내는지 또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손대식 선생님이랑 저랑 2008년도에 홈쇼핑에서 메이크업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거 아시죠? 네. 처음에 남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2명이 홈쇼핑을 런칭을 한다는데 상품성이 있어서 과연 한 시간에 기본 2, 3억 정도 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브랜드인지 심사하는 내부적인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처음에 들고 간 메이크업이 브러쉬를 이용한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파운데이션 끝에 막 브러쉬가 달려 있고 그래서 굳이 찍어 바르지 않아도 막 슥슥 메이크업이 되고 막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브러쉬를 가지고 클래식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 너무 정석인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좋은 도구는 가장 클래식한 도구예요. 억지로 만들어진 거는 사실 쓰다가 그 실증도 느끼고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브러쉬를 이용한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각 제품에 맞는 브러쉬를 딱 맞게 개발을 해서 내놓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홈쇼핑 관계자들의 말은 이거는 백화점 상품하고 똑같다. 홈쇼핑스럽지가 않다라고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손대식 씨랑 저랑 인지율이 6%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런칭해봤자 쪽박차의 브랜드다. 그래서 다 말렸어요. 하지만 저희의 어떤 미용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메이크업 브러쉬를 이용한 클래식한 방법의 메이크업 세트를 홈쇼핑에 런칭을 하겠다는 거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첫 방송 때 대박이 났고 2년 6개월 정도 매출이 약 메이크업 브러쉬를 이용한 클래식한 방법의 메이크업 세트를 홈쇼핑에 런칭을 하겠다는 거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첫 방송 때 대박이 났고 2년 6개월 정도 매출이 약 900억 정도 나왔어요. 네. 네. 여러분들 항상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을 때 혹은 면접 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면을 거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 편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한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촬영 때 일반적인 화보 말고 큰 기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품에 대해서는 늘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그 본사에 높으신 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분들은 그 회사에 사원이 걸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혹시나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혹시나 좋지 않은 결과치를 내놓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신경이 곤두세워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시비를 많이 거세요. 내가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립스틱 컬러예요. 저기에는 저게 딱이에요. 근데 예술 분야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아티스트로서 저게 분명히 베스트인데 고친다는 게 저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분장실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잠깐 시간을 때워요. 그 다음에 고쳤다고 나가요. 그래서 예쁘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괜찮다.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확실하다면은 밀어붙이세요. 근데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베이스가 되는 거는 실력. 프리랜서의 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완만한 인간관계예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갈등이 생기면은 그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프리랜서들은 싸우고 나서 헤어지면은 그걸로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간쓸게 빼놓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아티스트지만 상업적으로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1년 365일 중에서 아트는 100일만 하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여일은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티스트로서 고집을 부릴 때 혹은 나를 내려놓고 클라이언트들이나 대중들의 기호에 맞춰줄 때 이걸 잘 조율하는 게 능력이죠. 스파클링한 펄감을 가볍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몇 번만 통통통 찍어주시면 뚜렷하게 하지 않고 가볍게 립글로스 타입으로 촉촉하게 몇 번만 두드려줄게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뻔뻔하셨잖아요. 네. 슬럼프는 없으셨어요? 슬럼프요? 저는 솔직히 슬럼프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여러분들 안 기다려줘요. 슬럼프라고 해서 그건 자기만의 세계지 세상은 빨리 가고 있어요. 슬럼프에 빠진 자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특히나 트렌드에 민감한 이 패션 메이크업은 한 시즌이 지나면 잊혀져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패션은 생선과 같다고. 3일만 지나도 썩은 냄새가 난다. 그만큼 빨리 돌아가는 게 이 세계인데 누가 기다려주나요? 안 기다려줘요.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에 갔을 때 제가 당당함을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적대감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솔직히 사람이니까 좀 속상하고 뭔가 다가가기 더 어렵고 그럴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냐면요. 실력으로 대처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가지 없는 사람은요. 실력이 전제하에 네 가지가 없어야죠. 그죠? 처음 봤을 때 동료끼리는 잘난 척하는 사람 안 좋아하지만은요. 일적으로는 잘난 척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잘난 척이라는 것은 곧 바꿔 말하면 긍정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긍정이에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에너지가 느껴지죠. 저 사람하고 만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뭔가 믿음이 가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다음번에 기회가 오기까지는 한참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어느 나라로 유학 가면은 좋은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메이크업으로 인해서 유학을 가게 된 경우 학교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를 보기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든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눈썹 그리고 베이스 깔고 그거 다 똑같이 배워요. 특별한 커리큘럼이 대단하게 있는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동경이 된 나라를 가서 그 문화를 한껏 받고 오는 게 진정한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혼자서 무엇을 해결하고 부딪혀서 성취해 나간다는 거, 그게 바로 도움이 되는 문화적인 체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개천에서 용락이 있기 없기가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용이에요. 용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고 꿈이 무한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용이기 때문에 지렁이로 살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박태윤이었습니다.